분리수면을 몇 개월부터 하는 게 좋은가요? 이런 질문은 매번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분리수면은 이제 아주 아기 때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 보다는 분리수면은 적어도 6개월 이전 혹은 늦어도 앉기 시작하기 전에는 네. 그러니까 한 8개월, 뭐 빠른 애들은 그 정도도 앉기 시작을 하니까 7개월, 8개월 이전에는 분리수면을 좀 분리수면이 안정이 되는 게 좋다. 이거를 꼭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처음 스타트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가 너무 부스럭대는 소리에 내가 네. 자꾸 너무 잠이 깨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들은 이제 자다가 말고 계속 낑낑대니까. 그래서 요즘은 베이비 캠이라는 게 너무 잘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잘 설치를 하고 엄마가 너무 피곤한 경우에는 그럴 때는 조금 일찍 분리수면을 시작해도 된다. 근데 안 하면 더 좋죠. 뭔가 환상이 있잖아요. 애기랑 같이 자면. 맞아. 사실 저도 그런 것에 대한 환상은 있어요. 이렇게 같이 자면 좋고. 맞아. 그런데 같이 자면 좋기는 한데 얘가 또 나를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우리가 실천적 사랑을 못 하게 돼요. 이게 성질이 나거든요. 네. 성질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 여파가 다음 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 여파가 남편한테 가죠. 아, 정확하지요. 네, 네. 긴장 타야 되죠. 그쵸. 네,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나죠. 맞아, 이제. 맞아. 네. 아니, 6개월부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니, 6개월 이전에. 이전부터 네. 해주셨는데. 이전에 마치는 게 좋아요. 마치는 게 좋다. 네. 근데 그거에 연관돼서 또 이런 질문들도 있어요. 분리수면 환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거실에 재워서라도 분리수면을 해야 할까요? 네. 그런 집들도 있어요. 네, 가면 충분히. 이제 부엌이 그죠. 있고 방 겸 이렇게 원룸처럼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더라도 한쪽에 저는 커튼을 좀 치라 그래요. 왜냐하면 커튼을 치거나 아니면 그걸 파티션이라 그러죠. 네. 그런 걸 좀 두고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그걸 만들으라 그래요. 이렇게 매일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아기는 어쨌든 어두워야지 되니까 어두운 공간 만들어주고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어른거려서 잠을 깨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방이 없어도 네. 그러니까 거실하고 부엌이랑 같이 있는 원룸이라고 하더라도 한쪽에 이렇게 좀 어둡게 공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백색 소음 틀면 소음이 엄마가 밖에 있는 소음이 좀 덜 들어가니까 그래서라도 분리수면은 필요합니다. 어떤 이런 커튼이라던가 다른 파티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공간을 조금 분리를 해줘라.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낮잠 때 정말 유용을 해요. 아, 그렇게 네. 왜냐하면 아이가 낮잠을 잘 때 좀 깊게 자줘야지 되는데 얘네가 지금은 업어재우거나 막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애기 업고 설거지하고 업고 뭐 이래니까 그냥 업은 채로 막 애가 막 이렇게 자면서 우린 그렇게 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엄마들 업어재워서 그런 게 없고 다 애들을 바닥에서 어쨌든 재우니까 그 잠깐만이라도 엄마가 좀 휴식을 하기 위해선 자는 공간이 분리되는 거는 저는 권유합니다. 방이 없어도 괜찮아요. 권장한다 이렇게 얘기 네. 드리면서 또 다른 질문이 분리수면 시 아이가 많이 우는 경우 안아서 달래줘야 되는 건지 많이 울어요. 안아서 달래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눕힌 상태에서 토닥토닥만 해줘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아주게 되면 분리수면 안 될 것 같고 토닥토닥만 해주자니 진정이 안 되는 건 아닐까. 오케이. 네.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네. 접근을 그러면 조금 다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울음으로 접근을 하면 아기가 많이 울면 안아줘야지 되겠죠. 네. 그리고 오래 울어도 안아줘야지 되고 아기가 울음이 커도 안아줘야지 돼요. 당연히 토닥여줘야죠. 울음으로만 보면. 네, 울음으로만. 그런데 아기들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행동 언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잠이 오는데 깊은 잠, 얕은 잠을 자고 그 얕은 잠이 되면 타인하고 소통하지 않는 우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보면 그냥 이래고 울어요, 이래고 울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운대거나 엄마가 안아도 막 몸에 힘을 주면서 뻗치면서 운대거나 그냥 막 어떻게 막 주체를 못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그냥 이래고 울어요. 어제도 본 것 같아요, 저. 어제도 네, 그럴 땐 아기를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 울음은 존중의 울음이에요. 그래서 특히 수면에서는 울음으로 접근을 하면 다 안아줘야 돼요.
애기들은 깊은 잠 30분밖에 안 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얕은 잠 단계로 넘어오면 우는데, 그리고 잠이 들 때도 울거든요. 입면 단계에서도. 그러면 다 이미 울음을 그친 상태에서 내려놓으면 수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수면을 스스로 등 대고 자는 걸 못 배우니까 다시 얕은 잠이 됐을 때 엄마가 안아줘야지 자는 애가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입면 단계에서 안아줄 때 얘네들이 거절을 해요. 소통을 거절을 해요. 이렇게 소통을 이래고 안 하고요. 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울어요. 그럼 그 울음은 자기 내면하고 소통하는 울음이에요. 내면하고. 그럼 그 내면하고 소통이 돼야지 그렇죠. 돼요. 옆에서 껴들면 안 되죠. 그쵸. 근데 그거를 아기 때 해야 돼요. 그거를 아기 때 못하면 자기 감각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수면은 굉장히 고도의 심리학이에요. 근데 그 심리학엔 아기 심리학도 있지만 누구 심리학이 있냐면 엄마 심리학. 그래서 엄마가 남이 못 보는 걸 봐야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기가 진짜 뭐지? 이거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질문에 안아줘야 될지 토닥일지 기다릴지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지게 돼요. 이 질문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행동 언어를 조금 유심히 지켜보고 맞아요. 그거를 파악하는 게 일단 먼저일 것 같다. 이렇게 맞아요. 답변 드리는 근데 거죠. 그거 어렵지 않아요. 보려고만 하면 쉬워요. 그리고 애기들은 체면이 없어요. 배려도 없어요. 그래갖고 되게 무식해가지고 성질 나면 성질 다 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봐봐요. 얼마나 적나라 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고마운 거고. 투명합니다. 네, 맞아요. 투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쫓아만 가면 돼요. 네. 너무 어렵지 않게 맞아요. 내가 무언가를 그냥 파악하려고 눈에 쌍심지를 키지 않고 안 와도 돼요. 충분히 볼 네, 수 있으니까 네. 아이들의 행동 네. 언어 파악. 단 통제를 안 하려고 그래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엄마 심리학이죠. 그리고 이 아이의 마음이 뭐지?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고 싶은 건지, 네. 그래서 내가 이 아이의 울음을 내가 듣기 싫은 건지, 이런 나와의 교감 시간이 엄마한테 필요해요. 엄마한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더 일찍, 우리 선생님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아이 아빠가 코골이가 심하대요. 이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쵸,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올려주신 사연자분은 잘 자는데, 아기가 잠을 잘 못 자고 계속 깰 것 같아서 따로 자려고 했다. 네. 그런데 주변에서 한번 떨어져서 자기 시작하면 그게 익숙해지고 편해져서 다시 합방하기가 힘들다. 네. 예, 아마 가족들끼리 네, 네. 밤에 이제 이상가족이 되는 네. 거겠죠. 아이에게 코골이 소리가 스트레스가 많이 될까요? 통잠 재우는데 방해될까요? 저 이제 이 질문은 우리 이제 동료 심리 상담하는 선생님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남편하고 떨어지면서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갈등이 너무 많이 생겨서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보고 젊은 부부들 좀 같이 좀 잘하고 좀 얘기 좀 해. 왜 이렇게 젊은 애들을 떨어뜨려? 내가 안 떨어뜨렸어요. 내가 이제 그러긴 하는데 네. 아기가 분리수면 해야죠. 부부는 같이 자야 됩니다. 여기서 질문도 요 질문이 살짝 바뀌었으면 그렇네요. 좋겠어요. 네. 부부는 같이 자야 돼요. 특히 젊으면 나중에 나이 들면 떨어져도 돼. 왜냐면 그땐 서로 잠을 방해하니까. 근데 젊어서는 같이 자야 돼요. 이거 유튜브 다시 보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상처받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요, 농담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아빠와 아이를 떨어뜨릴 생각 말고 아이를 분리수면하는 방법을 그쵸. 엄마 아빠는 같이 자고, 네, 아이는. 그래야 아기도 잘 자고, 부부도 잘 그죠, 자요. 그죠. 네. 그렇구나. 왜냐면 생활 리듬이 다르니까.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리겠고요. 이제 33일차 아기래요. 근데 아침 7시에 햇볕이 들어오게 하는데 네. 수유텀이 안 맞을 경우에는 어떡할까요? 네, 수유텀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5시 30분이나 6시에 먹인다고 하면 네. 조금 먹이고 7시에 다시 먹이나요? 아기가 이제 5시 30분이나 6시에 수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 7시에 엄마가 커튼을 열어서 아침을 가르쳐 줬더니 얘가 눈을 뜨고 아침 7시에 기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6시에 먹은 거예요. 그러면 모유 수유하는 경우에는 7시에 그냥 수유해도 됩니다. 모유 수유 경우에? 네, 네. 그러면서 그냥 스타트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6시에 먹었으니까 7시에 좀 덜 먹겠죠. 덜 먹겠죠. 그 덜 먹는 걸 누가
조절하죠? 아기 스스로.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아이 스스로 먹는 양을 내가 배가 부르니까 덜 먹겠죠. 우리는 그것까지 우리가 가지고 와야죠. 모유 수유의 경우에는 충분히 물려도 된다. 네. 그런데 이제 분유 수유로 넘어가면 이 분유는 6시에 예를 들어서 33일 아이는 100 정도 뭐 많이 먹어야 120 먹거든요. 그러면 늘 아기가 이렇게 6시에 먹고 7시에 또 깨서 먹을 것 같으면 7시 반쯤 수유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6시에 깼을 때 양을 조금 줄여주죠. 7시에 먹는 걸 고려해서. 이거는 이제 몇 번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네. 그 하루의 첫 시작, 그 수유라는 그 첫 시작은 그래도 맞춰주는 게 좋다. 첫 수유와 마지막 수유는 약간 고정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네. 해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댓글 올라온 것도 일단 먼저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면 4에서 4.5시간으로 200ml를 분유 수유하는 중인데 네. 수면 교육 시 새벽에 깨면 낮밤 자기 전 수유한 양대로 맞춰서 200ml 그대로 먹여도 되는지 아니면 50ml씩 줄여가면서 새벽 수유를 생략해 가면 통잠을 잘 수 있게 오케이. 유도를 해야 되나? 네.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아이가 4시간 정도 간격으로 먹는다 그러면 적어도 3개월 이상 4개월은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4개월인데 4시간 간격으로 먹으면 낮에 4번 정도 먹으니까 네. 800은 먹거든요. 근데 아기가 밤에 깨서 수유를 한다? 그러면 밤에 수유가 한 번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낮 수유 200을 줄여야지 됩니다. 네. 알스님, 요거 낮수유 200을 좀 줄여보는 거. 네, 줄여야지 돼요. 200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밤수 한 번 들어가고 낮수 4번이 들어가면 총에서 5번 수유가 되기 때문에 보통 200을 먹으면 5시간 정도 공복이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160, 180 이렇게 주면서 밤수는 보통 한 160 요 정도 한 120 이렇게 들어가는데 밤수는 내가 아기한테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아이가 스스로 안 찾는 거예요. 그게 더 선행을 해야 돼요. 아기가 안 찾았는데, 네. 안 찾았는데, 네. 안 찾고 안 먹고 자면 더 좋죠. 그래서 밤에 깨면 보통 15분에서 30분, 혹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수유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다려주는 시간이 가져야 기다려주는 돼요. 시간을 갖자. 네, 네. 아기 곰수님이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아기가 깊은 잠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기들은 깊은 잠을 30분 정도 자요. 30분, 이제 개월수가 조금 더 지나면 40분. 그래서 이제 밤에는 롱롱으로 자기 때문에 좀 낫지만 낮에는 아기들이 3, 40분 자고 깨는 건 정상입니다. 만일에 우리 아기가 3, 40분 자고 깬다 그러면 이거는 깊은 잠을 잘 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깊은 잠 다음에 얕은 잠 구간에서 엄마가 기회를 주면 얘가 스스로 얕은 잠 단계에서 깼다가 네. 다시 잠 연장을 하는 걸 하게 되죠. 네. 이제 그게 일종의 수면 교육의 한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또 올려주신 내용 중에 지난번에 했었던 그 오프라인 멘토 네. 그 강의 때 오셨나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아침 8시에 깨고 네. 8시에 재우는 그 패턴을 맞추고 네, 있다. 네. 우리 네. 짱아라리님이 그렇게 맞추시고 우리 네. 민콩님은 7시 네. 7 to 7 실천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네. 네. 불이 켜져 있고 밝은 아침과 낮에는 네. 3-4시간씩 잠을 자고 네. 밤에는 지금 1.5에서 2시간 단위로 자꾸 깨고 밤에 놀려고 네, 한다. 네. 혹시 해결 방법이 있을까? 아, 이거는 밤낮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생아인가 본데 그럼 밤낮이 바뀌었으니까 밤에는 아이가 수유를 할 때도 네. 잘 때도 물론 당연히 어둡게 하는데 네. 그런 경우엔 낮잠을 환하게 재워요. 낮잠을 환하게 재워요. 그러니까 낮에는 잠을 자더라도 환하게 재우고 낮에 2시간 이상 안 자게 자꾸 깨워서 그 다음 리듬을 타게끔 해줘야 돼요. 이거 낮에 바뀐 거니까. 네. 그렇게 된 거니까 낮에는 조금 환하게 재워라라는 네. 얘기하면서 그 아까 베개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네. 자는 얘기가. 네. 그래서 그 아기 베개를 언제부터 써야 되는지. 베개는 원래 돌 이후에 아기 베개들은 아기 베개.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똑바로 또 자다가 보니까 사두나 단두가 돼서 맞아요. 이렇게 머리가 이그러지는 어떤 맞아요. 형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바디 필로우를 쓰든가 아니면 요즘은 옆잠 베개가 좀 많이 나오니까 그런 옆잠 베개를 좀 사용하든가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저희 네. 곧 출시되지 않나요? 그죠? 아기 바디필로우. 그거 저희 혹시 준비해 주시면 잠깐 살짝 한 번만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아까 초반에 있었던 그 단어 중에서 네. 이 단어들을 많이 궁금해하신 분들이 요거죠. 네.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이런 이게- 바디필로우 같은 거. 요번에 나오셨대요. 이번에 4월 저희가 30일 날인가요? 네. 저희 되게 오랫동안 기획했다고 해요. 이렇게 멘토님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바디필로우가 4월 30일 날 출시된다고 하니까 네. 아직 이 베개라던가 이런 것들 준비 못하신 분들은 한번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네. 구매를 하시거나 혹은 그 상세 페이지 확인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좀 선택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바디 필로우 형태가 좀 되고 이게 이제 옆잠 베개, 그러니까 사두나 단두를 예방하기 위해서 옆잠 베개를 쓰기도 합니다. 네. 여름철이라서 있는 그죠? 네. 앞으로 이제 여름철 다가올 거라서 좀 시원하게 그러게요. 만들었나봐요. 되게 잘 만들었네요. 이렇게 또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보통 참고하시면서. 이게 이렇게 묶여지나 보죠? 네.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네, 이거 벽에만 너무 좋네요. 있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좀 모아주려고 머미쿨쿨을 위에 덮어주어서 그 머미쿨쿨 때문에 너무 더워가지고 고생하는데 이건 너무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이것도 있다니까 어떻게 질문이 딱 맞았어요. 이것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 4월 30일 날 출시된다고 하니까 저희 그때 한번 공식몰이라던가 이런 데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